이번 아스코는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아스코는 1964년에 설립됐는데요. 아스코에서 유한양행은 랭라자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유한양행의 랭라자는 레이저 티닙입니다. 성문명이죠. 레이저 티닙은 총 4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령은 혈액암 치료제 BR2002의 임상 1A, 1B상에 대해 발표합니다. 일동제약은 췌장암 치료제 베나다파림의 임상 1B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제넥시는 두 경부암 수술 전 요법을 발표합니다. 참고로 수술 전 보조 요법을 네오에쥬번트라고 합니다. 제넥시는 키투르다를 병용 투여했습니다. HPV 양성 두 경부암 환자에게 자궁경부암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리학적 완전 간에는 36.3%로 나왔습니다. 1차 평가 변수를 만족했다고 하고요. 올해도 대세는 ADC라고 합니다. 미국 MSD 즉 머크앤컴퍼니, 일본 다이이치 산쿄, 독일 바이오엔텍은 ADC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초록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진단 성능 비교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아스코에 참석하는 젠큐릭스는 기대감에 주가가 들썩였을 것 같지만 우하향 중입니다. 오늘도 오를까 싶었지만 윗꼬리 달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분봉 차트를 보니 장중에 팻핑거가 등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젠큐릭스의 시가총액은 456억 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문득 왜 주가도 빌빌대고 시가총액도 작을까 궁금했습니다. 항상 이유를 찾으려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최근에 젠큐릭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55억 원의 시비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5월 23일 뉴스 기사입니다. 이렇듯 젠큐릭스는 유동자금이 마르면서 시비 상환 압박에 처했으나 가까스로 위기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볼 때 젠큐릭스는 돈이 없습니다. 5월 23일 뉴스보다 빨리 눈치채는 방법은 없을까? 5월 12일 분기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젠큐릭스의 1분기 유동자산은 43억 원인데 유동부채는 26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비율은 100%를 초과해야 안정적입니다. 갓 JIP의 모범적인 유동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JIP의 유동자산은 2,600억 원이고 유동부채는 1,100억 원입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20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 최근에 JIP의 주가가 날아오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차트를 한 대 놓고 비교하면 한눈에 보이죠. 유동비율이 높은 기업의 주가는 우상향하고 유동비율이 낮은 기업의 주가는 우하향합니다. 주가 움직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스코로 돌아와서 아스코에서 룬이 또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시총 1조를 넘긴 AI 진단 기업입니다. 루닛의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우상향하는 중이죠. 혹시나 루닛의 유동비율은 어떨까 한번 살펴볼까요? 1분기 루닛의 유동자산은 620억 원이고 유동부채는 62억 원입니다. 유동비율이 무려 10배 수준입니다. 최근 이런 주가 흐름이 이해가 오케이? 최근 이런 주가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화면에 보이는 표는 오늘 공부한 기업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아스코에 참석하는 기업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코에 참석하는 기업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JIP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쭉쭉 좋은 흐름의 JIP입니다. 단기 조정 후 차근차근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JIP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JIP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 연합뉴스도 관련 소식을 다룹니다. 종토방에는 내 인생 박진영에 걸었다는 재밌는 제목도 등장합니다. 전국민이 다 아는 JYP의 최대주주 박진영의 지분율은 15.2%입니다. 참고로 최대주주는 박진영이지만 대표이사는 정욱입니다. JYP는 미국인 리퍼블릭 레코드와 협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걸그룹을 만든다고 합니다. JYP의 최근 움직임은 신약개발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미국 시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빵빵합니다.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스타는 곧 월드스타를 의미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BTS의 사례를 보면 그 느낌을 대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BTS 원툴로 시가총액이 11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미국 시장은 엄청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하이브에게 BTS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작년 2022년 6월 14일에 BTS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자 하이브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차트를 확대하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일에 잠정 중단 선언 후 다음날 15일에 하이브의 주가는 거의 하한가인 마이너스 27%까지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움직임이었죠. 생각해보니 하이브와 HLB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둘 다 조단위 시가총액의 기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는 BTS 하나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마찬가지 신약 개발 기업인 HLB는 리보세라님 하나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역시 여러가지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해소하는 노력이었죠.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은 얼마나 클까?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4번 했더니 1,300억 원을 벌었습니다.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매출은 3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미국 시장은 돈이 됩니다. 그것도 많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JYP가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미국의 리퍼블릭 레코드와 합작해서 글로벌 걸그룹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리퍼블릭 레코드는 뭘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아티스트로 테일러 스위프트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나 그란데는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넘어간 거 아닌가? 하이브는 미국 법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인수대금은 약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타카 소속이야 리퍼블릭 소속이야? 저처럼 헷갈리는 사람이 레딧에도 있었나 봅니다. 네, 리퍼블릭 레코드는 소속사가 아니라 음반회사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리퍼블릭 레코드는 유통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타카 홀딩스는 아리아나 그란데를 매니지먼트하는 소속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타카 홀딩스는 아리아나 그란데를 매니지먼트하는 연예기획사 SB 프로젝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와 리퍼블릭 레코드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소속사와 레이블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속사와 레이블의 차이는 기획사와 음반사의 차이와 같습니다. 자, 암기하시면 됩니다. 기획사는 소속사를 말하고 레이블은 음반사를 말합니다. 하이브는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아리아나 그란데의 소속사인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속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레이블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소속사는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가 중심 업무입니다. 반면에 레이블은 음반을 만들고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은 레이블의 소속사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처럼 느껴지는데 해외의 경우엔 다릅니다. 해외의 경우엔 가수가 앨범에 따라 레이블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속사와 레이블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소속사가 이타카 홀딩스면서 레이블은 리퍼블릭 레코드일 수 있었던 것이죠. 레이블 회사의 이름은 레코즈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림 레코즈, 리퍼블릭 레코즈가 있죠. 리퍼블릭 레코드는 몬테 린먼과 에이버리 린먼 형제가 설립한 음반사로 빌보드가 선정한 레이블 순위 1위를 지속해서 차지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음반사죠. 리퍼블릭 레코드의 아티스트로 아까 봤듯이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JYP의 정욱 대표이사는 넘버원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드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리퍼블릭 레코드는 2020년에 트와이스와 협력했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트와이스가 2위를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실력 있는 음반사입니다. 그리고 2023년엔 JYP와 리퍼블릭 레코드가 글로벌 걸그룹을 협력해서 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유안타증권과 빅토리 주식TV는 스타벅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하고 100만원 잔고를 6월 30일까지 유지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서비스인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